네, 그럼 오늘 사주팔자 2부,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성우 앵커 대신해서 하루 동안 함께하게 됐는데요. 유정 대표님이랑은 일타경제 통해서 많이 호흡을 나누기도 했고 또 야자분에서도 뵀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어떠신가요? 아, 너무 익숙하고요. 네. 또 우리 채팅창 보니까 또 주디 나와서 너무너무 좋다 이런 댓글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종목 상담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우 앵커님도 편하시겠지만 저는 네. 또 다른 편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건희 대표님은 네. 제가 야자분 대신해서 방송을 했을 때 노래도 대신 불러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실 수 있죠, 저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사를 나눠봤고요.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참 시장이 좋았어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해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들어서 연일 외국인 순매수세에 들어와주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도 외국인 순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붙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내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이 좀 두드러졌었던 주간이 아니었나 싶고 다음 주에 일단은 이슈가 있는 게 FOMC죠. 그래서 FOMC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점도표가 나올 예정이고 또 금리 인하 기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준 의원들이 스탠스를 또 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었던 대로 만약에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미증시 역시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몰려들게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상방 흐름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흐름 그대로 받으면서 9월 증시 계절적으로는 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만 그런 흐름들을 거스르는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어요. 오늘 대표님 의상처럼 빨간 시장이 물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건희 대표님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는 하는데요. 네. 반대로 매매하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은 조선 기자재라든가 최근에 좀 대세를 이뤘던 주식들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소외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전부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저도 6, 7월달 수익 크게 났지만 8월달 손실 크게 났고요. 9월달 같은 경우도 새롭게 좀 매매법을 좀 다시 좀 정립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그냥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상승하는 주도 섹터를 따라타는 게 아니라 지금 장 초반에 주가 다 끌어올렸다가 잠잠합니다. 네. 그 장중에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눌림목이 나오거나 종가 베팅을 하거나 차라리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안정성에 기반한 매매를 하면 그대로 추세를 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라 판단이 되고요. 뭐 당일 주도주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천천히 사놓고 여유롭게 기간을 두고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면 계좌가 복리에 맞춰서 좀 극대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장에도 오르지 않는 종목들은 있고 그게 내 종목일 수도 있겠죠.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고민들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상담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롯데관광개발요. 비중이랑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16,200원에 15%요. 카지노 관련주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언제 팔지? 네. 이게 2만 원까지 갈까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본다고요. 약간 어디까지 우리가 상방을 열어놔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곽유정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9월 5일 날 매수했어요. 네, 눌림목에서 매수 잘하셨어요. 예, 모르겠어요. 네, 롯데관광개발이 상반기에 카지노주 중에서는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잖아요.
예. 특히 제주 드림타워 쪽에서 카지노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서 가시적인 지금 매출에 계속 경신 중에 있고 올해도 영업이익 보면은 지난해 390억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또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하반기까지도 지금 예상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2분기보다는 또 3분기고요. 또 3분기에 긍정적인 또 모멘텀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달 말에는 중국인들 단체 관광 이제 무비자 허용 소식 있고 이미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 드림타워 쪽으로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일찍 허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수혜 지금 기대감이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가 회복세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데다가 지금 호실적 모멘텀도 잘 들어와주고 있고 10월 달에는 또 에이펙 정상회담 통해서 시진핑 주석 방한 관련 이슈까지 지금 여러 가지 겹호재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로 보시는 구간대가 2만 원 구간대이신 거잖아요. 예, 예. 예, 2만 원 구간대가 어떻게 저는 2만 원을 이제 보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월봉 흐름 한번 볼게요. 자, 월봉 흐름 보면은 지금 현재 롯데관광개발이 상승 이후에 눌림목 지금 반등으로 지금 가고 있죠. N자 파동을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 아마 9월 이제 말쯤에 그 단체 관광 무비자 허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국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9월 달 중에 이 전고점 구간대 있죠. 지금 18,000원 구간대 돌파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또 특히 10월 달에 또 황금 연휴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중국이랑 같이 또 황금 연휴가 또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지금 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롯데관광개발 지금 상단 매물대가 지금 22,000원 구간대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로 보신 2만 원 구간대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2만 원에서 22,000원 구간대 올라오잖아요. 그 구간대에서 일부 이제 매도하시면서 추가 추이는 여기 돌파까지 나오는지 보면서 마저 이제 입절 포지션까지 한번 잘 잡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 되게 고맙습니다. 예.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도 건강하시고 항상 유쾌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롯데관광개발 상담 만나봤습니다. 2만 원대, 2만 2천 원 사이 구간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APR 관련된 종목이고 18만 6천 원에 매수를 했고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7854님이 남겨주셨어요.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 보니까 뭐 7월 말 8월 초일까 싶기도 한데 이건희 대표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시장을 주도하지 않거나 시장에서 테마가 소외가 되면 통상 주가가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APR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이 회사의 주식 가치 자체를 이만큼 레벨을 시켜놨고 요 이하로 뺄 가능성,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APR이 어떻게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실적도 최고를 경신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망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먹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APR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을 기점으로 했고 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려놨잖아요. 여기서 횡보를 시킨다라는 것은 기간 조정을 거친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익을 좀 높게 보고 싶고 조금 좀 변동성 있는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쯤에서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다른 주도 섹터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이런 새롭게 올라온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전망에 있는 섹터들을 노리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8만 6천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네. 매수 단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터진 파동 시점의 최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주가를 횡보시킨다는 것은 이 이하로 주가를 뺄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APR 가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계좌를 관리를 하실 거면 네.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 정도만 가져가시면서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 모멘텀도 있고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신테마를 통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실 만한 이런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조금 비교적 덜해진 APR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횡보세를 가고 있는 건 그만큼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분할 매도를 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피드백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자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상담인데 1936님이 대덕전자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24,907원에 매수를 했고 9%입니다. 24,000원대에 추가 매수를 해서 이 가격인데 목표 가격을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곽유정 대표님이 지난주에 대덕전자 추천하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기억력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거의 21,000원 부근이라고 하신 건데 지금 수익 중이세요. 네. 다행히.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가지고 계신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또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무튼 정말 좋은 시기에 또 좋게 추가 매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비중 조금 더 늘려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 타고 있잖아요. 네. 대덕전자가 지금 인쇄회로 기판, 그러니까 기판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판 관련주, 또 특히나 최근에는 TLB까지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AI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플립치 볼그레이드 어웨이라고 해서 그 이제 기판이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시점이고 거기에다가 뭐 서버용 말고도 이외에 노트북이라든지 모바일에 들어가는 MLB 기판 같은 경우 수요가 지금 같이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판 쪽이 원래는 반도체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그런 섹터인데 최근에는 약간 흐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패키지 기판 관련 종목들이 너무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수익 전환 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비중 확대까지 최대 저는 15%까지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비중 확대하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월봉 흐름을 보면요. 2023년도에는 이 기업이 거의 4만 원 부근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사이클을 엄청 또 강하게 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헤드앤숄더 아래 구간대, 3만 원 구간대까지는 지금 그대로 추세 하반기 내내 그대로 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르면은 빠른 시일 이내에 도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제시 도와드리고요. 만약에 3만 원 돌파한다 한다면 이전 정고점 구간대, 그러니까 4만 원 구간을 향해서 추가적인 시세까지도 더 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주에 대덕전자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 깊은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15%까지도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 이 반도체 업황이 호황을 보이는 만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3만 원대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자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건희 대표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데 2371번님께서 KG 모빌리티 5,880원에 구입을 하셨고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지금 좀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래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변동이 없네요. 그냥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좀 씁쓸한 사연 남겨주셨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악재라고 한다면 상장 물량 2억 주가 넘어갑니다. 상장 물량 2억 주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감자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행히도 감자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일단은 대주주 유통 물량을 포함해서 한 60% 정도가 지금 지분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가를 핸들링할 수 있는 물량 자체는 한 7천만 주에서 8천만 주가량. 그런데 그 신호탄이 유통 물량 이상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이 주식이 앞으로 가냐 안 가느냐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경험을 비춰봤을 때에는 감자 이후에 주가를 통상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가량 끌다가요. 주가를 한 번씩 급등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회사 자체는 지금 나쁘지가 않다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될 만큼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KG그룹 자체에서 악순환을 어느 정도 지금 끊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권 주가를 더 이상 빼지 않고 현 구간에서 관리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25%고 많이 기다렸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손절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가지고 이것을 원금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좀 어려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급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오.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4,000원까지 한번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000원 구간에서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지만 앞전에 막혀있는 매물들 1,000만 주 이후에 감자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3,000만 주, 4,000만 주가량의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황 자체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에는 KG 모빌리티 자체에서 나올 만한 호재가 자사주 관련 이슈, 그리고 대주주 지분 매각 네. 이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을 주도할 재료가 딱히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지금 손절보다는 한번 급등 기회가 왔을 때 최소화해야 됩니다. 제가 손절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손절 많이 하잖아요. 손절이 버릇이 되면 원금 회복 힘들어지고요. 멘탈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최소화하시면서 차근차근 시간을 더 가져가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이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도 능사가 아니네요. 손절도 잘 해야 하고 KG 모빌리티는 4,000원대까지 기대를 해볼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가지고 계셨다가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고민 남겨주셨고요. 15,600원에 비중 10%로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3,6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절반이라도 올라올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곽유정 대표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으셔서 네. 제가 보통은 이제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그래도 적은 비중이시기 때문에 평단가를 이제 낮추라는 이제 조언을 드리거나 내지는 종목 매매할 때 또 다른 계좌를 파서 그 계좌에다가 새롭게 신규 매수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바에 최근에 이제 주도주로 차라리 같은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주도주로 갈아타서 그 종목이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나중에 이런 종목들을 차차 잘라나가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지금 땅굴을 파는 이유가 영업이익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매년 적자가 한 200~300억씩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나마 올해는 그 연간 컨센서스 보시면은 125억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훨씬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땐 상황은 좋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매출액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공장 가동이 이제 막 시작하는 해예요. 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또 CDMO 사업이거든요. 네. 이 CDMO 사업이 이제 미국향으로 봤을 때는 생물보안법 수혜도 볼 수 있고 우리 국내향으로 봐서는 지금 국내 쪽에 또 CDMO 특별법을 제정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함께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중형 내지는 중소 CDMO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별법도 수익 기대감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바이오 쪽과 또 연계되는 측면이 있죠. 특히나 이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성장주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또 수익 기대감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 어차피 또 시장 수급이 또 상방으로 가면서 돌게 되면은 순환매도 분명히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이 이제 올라오는 걸 보면서 계속 추가적인 전략을 좀 고려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비중 확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중으로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훨씬 더 낫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종목이 일단 올 빠르면은 연말까지 만약에 시장이 랠리 장세가 나온다, 뭐 4,000포인트 부근까지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 준다면은 같이 함께 수급적인 측면에서 펌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연초에 지금 국내에 CDMO 특별법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5,000원에서 5,300원 구간대까지는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번 해줘야지 그때부터 시세가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5,000원 구간대까지는 보유하시면서 다른 종목들 일단은 계속해서 좀 시선 돌리시면서 매매 같이 병행하시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쪽,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쪽으로 우리가 수익을 더 내보고 이 손실을 조금 만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조금 해결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코인테크에 대한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지금 살짝 손해를 보고 계신데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빠지면 추가 매수 의견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300만 주 토템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6개월의 물량을 한번 지금 싹 쓸어 담으면서 네. 윗골에 달렸어요. 그런데 애초에 빠질 주가였으면 지금 뭐 바닥권에서 N자형 반등이 나오거나 주가를 며칠간 조정을 주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한번 급등을 시켜놓고 앞에 매물을 걷어 들인 다음에 이틀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추측을 해보자고 한다면 5거래일 45% 그리고 15거래일 85%이 단기 과열을 피하기 위한 이런 주가 관리적인 측면으로 지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 자체도 일전에는 2차 전지 장비라든가 반도체로 묶였었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거든요. 사실상 AMR 쪽도 공급하고 있고 지금 중국 쪽이랑 손잡고 플랫폼을 네.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영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시가총액이 낮은 로봇주를 중심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주가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그 물량을 단기간에 지금 소화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트를 보신 분들 매물대로 가잖아요. 그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나온 급등 이후에 단기 과열을 피하기 위한 액션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빠지더라도 충분히 추가 매수를 통해서 16,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전화 상담이 준비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긴 했지만 투자자분이 직접 궁금한 걸 여쭤보면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테크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 지금 이건희 대표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께서 고민인 부분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얻을 때 오를 때 이렇게 음봉으로 잘 달리다가 음봉으로 나와서 거래량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대표님이 잘 설명해줘서 추가라도 네. 조금 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추가로 한다면 얼마 선에서 하는 게 괜찮을까? 지금 20% 들고 네. 계시죠, 어머니? 네,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쓰는 기법이기도 한데 동동동 기법이라고 해요. 네, 갭을 띄워놓고 2거래, 3거래 이상 지치를 시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가가 단기간에 과열이 걸려버리면 나중에 묶입니다. 주의 걸리고 경고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네. 주가 묶일 거예요. 오늘 조선기자재 관련주들 보시면 경고, 주의, 공시 나오니까 주가 급락하죠. 네. 기간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매매를 못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지금 절대 큰 손실 구간이 아니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과열을 피할 조짐이 보이는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갭을 뜬 상태에서 추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큰 수익이 날 거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좋은 종목 진짜 많아요. 지금 장 좋잖아요. 네. 네, 잘 보시면 바닥권에서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진 주식들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근래 유통 물량 이상으로 거래량 크게 터진 주식들을 더 노리시면 더 수익이 극대화되실 거예요. 차라리 저는 그런 전략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좀 다른 종목을 눈여겨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이 좋은 종목 많다고 하셨는데 이따가 또 시초가 공략주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두산 퓨어셀입니다. 매수가는 38,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기간은 2년에서 3년. 언제 매도해야 할지 매도 타이밍을 여쭤보셨는데 유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대로 종목을 이제 보유하시면서 2, 3년 정도 끌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러니까 2, 3년 전에 2021년도경이었죠. 이때 수소 경제 한다고 해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 3년 정도 조정 줬고 지금 시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또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수소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국정 운영 관련해서
그 청사진 제시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같은 또 퓨얼셀 라인 중에서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 지금 캐나다 잠수함 이슈까지 붙어주면서 계속 예, 추세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두산 퓨얼셀은 캐나다 잠수함 관련 이슈랑 이제 무관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퓨얼셀 쪽 관련 이슈를 보니까 최근에 연료전지 관련해서 공급 계약 소식들이 계속해서 또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최근에 관련 이슈가 있었고, 또 특히나 미국의 연료전지 법인 하이엑시움과 같이 또 수주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재생에너지 쪽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두산 이제 퓨얼셀도 역시나 이제 미국 향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또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두산 퓨얼셀의 이 재무적인 부분을 보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두산 퓨얼셀 쪽에서 계속해서 또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려면 그 이상의 수주 계약 소식들이 계속 팡팡 더 터져줘야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두산 퓨얼셀의 주가 상승세는 지금 이런 정부 정책 이슈와 함께 앞으로 향후 또 추가적인 수주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임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전 이제 심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아, 본전권까지 조금만 더 이러면서 이제 그 매도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흐름이 더 나왔을 때 36,000원대 구간대 움직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 구간대가 2022년도 전고점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 아마 윗골이 달리면서 저항 한번 툭 떨어지면서 거기서 조정을 한번 강하게 주거나 하락 전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런 또 수조 쪽 이슈가 계속 좀 펌핑이 된다면은 다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 주겠지만 불확실성이 사실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본전 심리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좀 더 가볍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손실률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최대한 좀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나와서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오늘도 보니까 두산 퓨얼셀이 위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근데 거래량은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도 가중되고 있는 시기라서 그래서 정말 잘 요청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장 흐름을 보면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은 조정이 일찌감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6,000원대까지 안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다시 조정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흐름 보면서 최대한 비중 한 3분의 1 정도 좀 털어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아무튼 36,000원 구간대에서는 매물대 저항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과거 이제 물려 있었던 사람들도 이 구간에서는 한 번쯤 털어내려고 하는 심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쭉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손실 줄이고 나오셔서 더 좋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전환시키는 전략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2, 3년을 가지고 있던 종목을 본전은 그래도 찾고 빼고 싶고라는 마음이 강하지만 지금 좀 손실을 줄이긴 하셨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도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이고요. 64,000원에 매수를 해서 비중이 50%입니다. 상당히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반등 시 저는 매수가 부근에서 차라리 정리하시는 걸 의견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면서 건설 업종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현대그룹주를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꼭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지금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현대건설 일부 현대그룹주들을 보시면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이 엮여 있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순환 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 같은 주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그룹주 같은 걸 보시면 정몽구 명예회장뿐만 아니라 지금 정몽준 이사장의 이런 관련 지분 관련된 이런 부분
부분도 상속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지분적인 관점과 섹터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셨을 때 높게 사가지고 비중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물려가지고 불안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50%가 50%나 비중을 태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만 원 중반대에서 8만 5천 원까지 300%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누군가는 300% 수익 중이에요. 네. 그러면 이 고점 구간에서 비싸게 사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비중을 크게 매매를 하실 거면 차라리 반대로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저평가된 건설주로 갈아탔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현 시점으로 종목 하나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밑골이 달린 거 보니까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6만 5천 원 매수가 부분까지 한번 올 것 같은데 이 부근에서 현실적으로 그냥 정리를 하시고 불안한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시면 어떨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놓기가 쉽지 않겠지만 매수가 부분까지 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곽유정 대표님께 문자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VM 13,560원에 비중 10%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망이 좋아 보여서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얼만큼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타기 하고 싶다 네. 이런 거 같거든요. 매수가보다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불타기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적정 비중은요, VM 한 15% 정도까지는 보고 있어서 매수를 하실 거면은, 그러니까 눌릴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지금 빠르게 치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를 감내하시더라도 그냥 다음 주 중에 빠르게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 매매를 할 때 지금 이렇게 떠나가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눌릴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확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V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SK 하이닉스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을 좀 줄였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쪽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올해 이제 VM 쪽에도 이렇게 시각 공정 이제 장비를 만드는 곳인데 다시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VM이 다시금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한 게 SK 하이닉스와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고 그런 대규모 계약 소식들이 또 다시금 들려오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 향이었다면은 네. 삼성전자에서 모멘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더 비중 확대를 더 공격적으로 해봐라라고 말씀드릴 텐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D램 본연의 그런 이제 메모리 쪽보다는, 그러니까 레거시 쪽보다는 네. 요즘에 HBM 향으로 그쵸.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든 시각 공정 자체가 이제 D램 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치하고 봤을 때 차라리 추가 비중을 들어갈 거면 삼성전자 향으로 같이 나눠서 들어가셔가지고 15% 해서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30% 바로 늘리시기보다는.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이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전략. 그게 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VM이 일단 지금 시점에서 그대로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 했을 때는 18,000원 구간대. 그러니까 그래 봐야 2023년도, 2024년도 구간 전고점까지는 일단 회복 구간이 무난하게 보이거든요. 하반기 중에 올라올 가능성이 한 80% 이상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파 가능성이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18,000원 돌파잖아요. 그때는 추가 비중 5% 정도 불타기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구간이 또 그만큼 나오실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제 18,000원 구간을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2023년도, 2024년도 실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2년치 이상 지금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럼 18,000원 구간 돌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쵸? 그럼 돌파할 때 그때 추가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시면 되니까 그 추가 매수를 이제 하실 때 일단 다음 주 경쯤에 바로 하시고 5%만 네. 그리고 18,000 돌파하면은 그때 추가적으로 5% 더 하면 네. 더 안정적으로 들고 가실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전략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18,000원 돌파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적어도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9만 전자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10만 그쵸? 전자를
못 찍었는데 그때 이제 2021년도 반도체 랠리 나왔을 때 VM도 거의 한 3만 원 부근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8,000원 돌파하면 2만 원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갈 수 있는 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 참고하시면서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VM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어요. 투트랙 전략과 함께 시기별로 얼만큼을 매수하면 좋을지, 추가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에이프릴 바이오 이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25,700원의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어떤 조언 해주시고 싶은가요? 일단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러한 매매를 하실 때는 좀 마음속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 부분까지 만약에 주식이 온다고 한다라면 네. 그냥 미련 없이 그냥 파시는 걸 권유드리겠지만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ADC 쪽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역시나 에이프릴 바이오도 ADC 쪽 갖고 있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ADC 분야, 지금 분할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부를 나누게 되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ADC 전용 이러한 설명도 지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혜를 가장 누가 많이 받을 것이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인투셀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반대로 ADC 특히나 어떻게 표적 항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내놓게 혁신적인 기술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거든요. ADC 분야에서 대장주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관련주가 올라갈 때 따라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DC 이런 관련 이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러한 투자 관련 테마로 보실 거면 적절한 구간 한 제가 봤을 때 3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개별적인 테마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네. 있어요. 따라서 종목이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추이가 있기 때문에 큰 욕심보다는 그 적정선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무게를 두면서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급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리셨다가 적절할 때 급등이 나올 때 그냥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급등이 나올 때가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문자 상담이 또 들어왔습니다. 달바 글로벌에 대한 얘기인데요. 18만 5천 원의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지속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혹시 중국 무비자 입국과 엮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난 8월에 최고가를 찍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손절해야 할까요? 달바 글로벌은 APR과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 상장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 만들어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을 한번 털고 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달바 글로벌 하면은 이제 그 세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미용기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달바 시그니처 울세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 울세라가 리프팅하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미용기기 중에서 가정용 미용기기 중에서 리프팅 쪽으로는 입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APR 같은 경우도 화장품 잡았죠. 미용기기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주가 레벨업이 됐었던 거라서 달바 글로벌도 사실 비슷한 이슈로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16만 원대에서 이제 18만 원 지금 구간대니까 엄청 큰 손실은 아니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딱 쌍봉 만들어주고 나서 그대로 지금 주가가 밀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APR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가 밀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APR이 만약에 좀 무너진다 한다면은 달바 글로벌도 비슷하게 여기서 지금 지지 잡혀가려고 하는데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수 있는 구간대라는 거거든요. 전망은 좋죠. 왜냐하면 달바 글로벌도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 추이 보시면 지난해 3천억이고 올해 5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해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됐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APR이 흔들리면 달바 글로벌이 이미 선제적으로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셨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지지 구간이 16만 원대 잡혀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16만 원 수익을 이탈한다면 깔끔하게 손절 때려버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18만 원 구간대이기 때문에 아마 손절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손이 이렇게 잘 안 나갈 수도 그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긴 하니까 그래서 APR 꺾이는 거 일단은 흐름 보면서 달바 글로벌은 저는 전량 손절까지는 일단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전망 자체는 좋으니까. 그래서 비중 축소 정도만 16만 원 이탈 시 고려만 좀 해보시고요. 전망은 좋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흐름들도 우리가 무시 못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위주로만 대응해 주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올라온다 했을 때는 다시금 19만 원 돌파하면서 추세 살아나는지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부분들만 염두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 용기 있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고민을 문자 통해서, 전화 통해서 해결을 해봤는데요. 오늘 전화가 많길 기대를 했는데 문자가 대부분이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